그날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정이 난로가 켜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방 안은 더 차가웠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 고요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윤상호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조각을 내려놓았다. 공방 한켠에 놓인 정이 난로가 작게 윙윙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이 정막을 더 크게 만드는 듯했다. 아침부터 손목이 뻐근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젠 이런 것도 느껴지는구나. 상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무를 깎을 때마다 손끝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통증이었는데 오늘따라 그게 유난히 신경에 걸렸다. 그는 나무 조각을 다시 쥐어보았다. 손바닥이 묘하게 떨렸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김치찌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늦은 새벽까지 일하다가 그대로 둔 채였는데 아침이 되어도 그대로였다. 예전에는 장미현이 작은 반찬이라도 챙겨주곤 했는데 지금은 부엌이 너무 조용했다. 상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보았다. 식은 국물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코를 스쳤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텅 빈 느낌이었다. 결혼 초에는 이런 걸 같이 웃으면서 먹던 때도 있었는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추억을 붙잡아봤자 허무함만 더 깊어질 뿐이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건강 챙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앵커의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상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건강이라. 내가 뭘 챙긴다고? 그는 빈 그릇을 치우며 혼잣말을 했다. 공방으로 나가려 신발을 신었다. 서울 노원구의 오래된 주공 아파트 단지는 늘 같았다. 계단 벽엔 벗겨진 페인트가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먼지 쌓인 신문이 발끝에 걸렸다. 공방까지 가는 길에 자판기 앞에서 멈춰섰다. 따뜻한 캔커피 버튼을 누르며 상호는 가만히 생각했다. 이런 사소한 것도 누군가랑 같이 마셨던 적이 있었지. 공방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톱밥이 바닥에 가볍게 쌓여 있었다. 작은 정이 난로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상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오늘은 의자를 주문한 손님이 있어서 집중해야 했다. 그는 나무판을 들고 자로 길이를 재며 톱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자꾸만 손이 삐끗했다. 나무 표면에 작은 흠집이 생기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신 좀 차려야지. 낮은 목소리가 공방 안에 울렸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장미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상호는 전화를 받으며 의자를 조립하던 손을 멈췄다. 여보, 나 오늘은 환자 많아서 좀 늦게 잘 거야. 잘 지내지? 미연의 목소리는 늘 바빴다. 괜찮아. 거긴 어때? 괜찮아. 힘들지만 이 일 하다 보면 원래 그렇잖아.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삼켰다. 건강 조심해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그래, 잘 지내. 짧은 대답이 전부였다. 전화를 끊고 나자. 의자 위에 놓인 나무 조각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상호는 그 나무 조각을 오래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말이 없어질 줄은 몰랐다. 언제 이렇게 서먹해졌지? 마음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생각이 가슴을 눌렀다. 늦은 저녁. 그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시계를 보며 멍하니 김이 빠진 국을 숟가락으로 휘저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상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낯선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최은서였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윤상호 씨 댁 맞죠? 그리고 현관 불빛 아래 낯설지만 어쩐지 오래된 기억 속 한 장면 같던 그녀의 얼굴이 상호의 눈에 들어왔다. 윤상호는 현관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여인이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불편하시면 그냥 다른 데 알아볼게요. 낮은 목소리가 현관의 고요를 깨뜨렸다. 상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시선이 캐리어에서 그녀의 얼굴로 천천히 옮겨갔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야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집처럼 편히 계세요. 은서의 얼굴에 안도와 어색함이 동시에 스쳤다. 그녀는 캐리어를 천천히 끌고 들어와 작은 거실 구석에 조심스레 놓았다. 거실 공기가 낯설게 달라진 듯 느껴졌다. 상호는 신발을 벗는 은서를 힐끗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들리던 예전 미현의 콧노래가 떠올랐다.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더라.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다 이내 꿀꺽 삼켜졌다. 은서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잠깐 있을 거라 금방 나갈 거예요. 네. 공사 끝날 때까지 계셔도 돼요. 편히 지내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은서의 눈빛에서 긴장과 작은 감사가 동시에 느껴졌다. 밤이 되어 은서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켜둔 채 부엌 쪽을 힐끔거렸다. 낡은 국솥에서 은근히 끓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에는 김이 서렸고 겨울 바람이 세탁소 간판을 흔드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상호는 괜히 부엌 문턱까지 다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부엌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모습이 오랜만이라 낯설지 않게 느껴져 스스로 놀랐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국과 몇 가지 반찬이 소박하게 놓였다. 은서는 식탁에 앉으며 수줍게 웃었다. 혼자 먹는 게 더 어색하잖아요. 형부도 혼자 드시기 심심하셨죠. 상호는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거든요. 은서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속에 묘한 따뜻함이 묻어났다. 상호는 국을 한 숟가락 뜨고 잠시 멈췄다. 깊고 은은한 국물 맛이 입안에 퍼졌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정성의 맛이었다. 이 맛, 오래전에 미현이 끓이던 거랑 비슷하네. 속으로만 중얼거렸지만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다. 은서 씨 요리 잘하시네요. 상호가 조용히 말했다. 은서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민수 씨가 뭐든 잘 먹으니까요. 특별히 신경 쓸 일 없었는데 이렇게 해드릴 기회가 생기니까 좋네요. 식탁 위에 잠깐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상호를 바라봤다.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오랜만이라 좋네요.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그 안에 오래 묻혀있던 외로움이 묻어났다. 상호는 젓가락을 움켜쥔 채 잠깐 멈췄다. 짧은 침묵이 둘 사이에 걸렸다. 식사가 끝나자 은서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문득 멈췄다. 살짝 열린 부엌 문틈 사이로 은서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접시를 닦고 있었다. 조명이 부엌 벽에 부드럽게 번졌고 물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상호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에 잠시 숨을 멈춘 채 서 있었다. 늦은 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따뜻한 차 두 잔에서 김이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윤상호는 잔을 손에 쥔 채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숨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조금 크게 울렸다. 은서가 상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피곤하세요? 오늘 일도 많으셨죠? 상호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대답하며 그는 시선을 잔에 떨어진 물방울에 고정했다. 공방에서 의자를 깎던 중 실수를 하고 나무 조각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날 집중이 안 됐던 건 손목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음이 자꾸만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 은서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난로에서 낮게 들려오는 소리와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자막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혼자 사는 거 익숙해지셨어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상호는 잠깐 말을 고르고 나서 대답했다. 사람이 있어도 대화를 안 하면 혼자 있는 거랑 같더라고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씁쓸한 자조가 묻어 있었다.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잔을 내려다 보았다. 저도 그래요. 은서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민수 씨가 바빠서.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그리웠네요. 상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은 숨을 내쉬었다. 한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결혼한 지 오래되면 대화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조용히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잠깐의 침묵 뒤 상호가 천천히 말했다.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은서도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상호는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마음 한켠이 살짝 흔들리는 걸 느꼈다. 정이난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에서 작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은서가 차잔을 내려놓으려 손을 움직였고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상호의 손가락 끝에 살짝 닿았다. 순간 둘 다 움직임을 멈췄다. 상호는 그 미묘한 닿음을 느끼며 눈을 크게 뜨지 않았다. 단지 그대로 손을 살짝 거두었을 뿐이었다. 은서도 놀란 듯 눈을 깜박이고는 잔을 조용히 다시 들어올렸다. 방 안 공기가 잠깐 묘하게 달라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호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 순간 난로의 붉은 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밤 10시가 넘어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윤상호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켜둔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목이 뻐근해 손으로 주무르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 괜히 나이 들어 보이네? 낮은 목소리가 정막을 가르듯 흘러나왔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깊어졌다. 부엌에서 컵을 닦던 최은서가 상호의 표정을 힐끗 바라보다가 잠깐 망설였다. 상호가 목을 주무르는 손길이 평소보다 더 굼뜬 걸 눈치챘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고 거실로 다가왔다. 목이 좀 뻐근해 보이세요. 이거라도 대보세요. 은서는 따뜻한 물수건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상호는 물수건을 받아들며 잠깐 은서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그냥 챙겨주고 싶었어요. 은서가 작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에는 과장되지 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물수건이 상호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은서의 손끝이 상호의 손등을 살짝 스쳤다. 그 다음은 아주 짧았지만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상호는 눈을 크게 뜨지도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다만 손에 힘이 잠깐 들어가더니 다시 느슨해졌다. 이런 거 오랜만이네요. 상호는 낮게 말했다. 물수건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목으로 전해지자 긴장이 조금 풀렸다. 은서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 챙겨주는 것도 다 오랜만이에요. 거실 공기가 잠깐 부드럽게 변했다. 난로에서 나오는 낮은 소리와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어쩐지 평소보다 따뜻하게 들렸다. 상호는 목에 물수건을 대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은서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려다 잠시 멈췄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이난로 위에 놓인 주전자가 작게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상호는 물수건을 살짝 굳혀 목에 얹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은 조금 다른 기분일지도 모르겠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최은서는 식탁에 앉아 된 장국을 휘저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윤상호도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반찬을 집다가 시선을 접시에 고정한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나누던 짧은 대화마저 줄어든 게 둘 다 느껴졌다. 공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은서는 국을 한 숟가락 떠올리다 멈추었다. 며칠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오랜만이라 좋네요. 그때는 웃으며 말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하니 가슴이 살짝 아릿해졌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식탁 위를 바라봤다. 상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은서 씨, 오늘따라 조용하시네요. 은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식탁에 놓인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상호를 바라보았다. 우린 그냥 외로워서였죠.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상호는 잠시 그녀의 말을 곱씹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하지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오랜 시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심이 묻어 있었다. 은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기억으로만 두고 싶어요. 상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 길고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말은 없었지만 시선 속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미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식탁 위의 반찬 접시에 부드럽게 반짝였다.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작은 그릇 위의 김치가 햇살에 조금 더 선명하게 빛났다. 상호는 그 평범한 풍경조차도 어쩐지 오래 바라보고 싶었다. 은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오시면 따뜻한 물 데워 드릴게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가 부엌을 떠나는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이게 최선이겠지. 일요일 오전 현관 앞에서 최은서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다. 장미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덕분에 상호씨 심심하지 않았겠네. 정말 고마웠어요. 은서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편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윤상호는 현관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미현의 환한 표정이 눈에 들어오자 그의 마음 한구석이 살짝 저릿해졌다. 며칠 전 은서가 건네준 따뜻한 물수건의 감촉이 순간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조용히 접었다. 그건 그때의 기억으로만 남겨야지. 상호는 마음속으로 짧게 다짐했다. 은서는 캐리어를 끌며 한 발짝 물러섰다.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별을 준비하는 담담함이 섞여 있었다. 상호는 짧게 대답했다. 조심히 가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담지 못한 감정이 살짝 스쳤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장미현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오늘 저녁에 된장국 끓여야겠다. 오랜만에 같이 먹자. 상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짧은 대답 뒤에 그는 현관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은서의 작은 캐리어가 문틈으로 사라지던 장면이 눈앞에서 아직도 선명했다. 오후가 되자 상호는 공방으로 나갔다. 나무 냄새가 가득한 작은 공간이 오랜만에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나무판을 들고 톱질을 시작했다. 톱밥이 바닥에 가볍게 쌓였고 공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그것을 은은하게 비췄다. 나무를 다듬는 손길이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는 작업을 멈추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에게서 느낀 그 작은 온기, 그게 한동안 나를 살게 했지. 상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녁이 되자 상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장미현이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구수한 향이 집안 가득 퍼졌다. 상호는 식탁에 앉아 잠시 그 향을 맡으며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장미현이 된장국을 상에 올렸다. 맛있게 드세요. 상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을 들었다. 된장국 위로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그는 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마음속에 잠깐 잔잔한 미소가 스며드는 걸 느꼈다. 현관이 다시 조용해지자 상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속에 묘한 허전함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식탁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 놓인 된장국을 보며 상호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어 올렸다. 윤상호가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아파트, 같은 공방, 같은 저녁 식사. 그러나 마음 한켠에 작게 자리 잡은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커다란 사건이나 극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단지 작은 대화. 따뜻한 물수건, 그리고 한 끼의 식탁이 준 위로였다.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어간다. 상호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손목이 아파도 참고, 마음이 허전해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은서와의 짧은 시간은 그에게 알려주었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하고, 마음이 외로우면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것을. 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아왔다. 늘 바쁜 남편에게 맞춰 살며 괜찮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윤상호와 나눈 조용한 대화와 따뜻한 식사는 그녀의 마음을 오래 묶어두던 외로움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몸의 작은 변화를 느낀다. 손이 떨리고 허리가 뻐근하며 심지어 작은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변화를 무시하는 마음이다. 상호는 처음엔 손목의 뻐근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무를 깎다 삐끗한 순간 깨달았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몸의 피로만큼이나 마음의 피로도 돌봐야 한다는 것. 상호와 은서는 서로의 외로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다.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작게 나눈 배려가 서로를 치유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은 종종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장미연이 끓여주는 된장국의 구수한 향은
상호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었다. 사랑은 거창한 고백이나 선물이 아니라 매일 차려지는 한 끼와 따뜻한 눈길에 숨어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큰 사건보다는 작은 순간이 삶을 지탱한다. 아침에 들려오는 라디오의 반가운 인사, 부엌에서 은은하게 끓는 국물 소리, 그리고 잠깐의 눈맞춤. 그것들이 마음의 틈을 메우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준다. 윤상호는 그날 공방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에게서 느낀 그 작은 온기. 그게 한동안 나를 살게 했지. 그리고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 그 미묘한 따뜻함 하나가, 사소한 관심 하나가 때로는 삶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 된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몸의 작은 이상, 마음의 작은 고독을 제때 돌보는 습관이 결국 삶을 바꾼다. 늦게라도 깨달으면 된다.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의 허기에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면 된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결국 화려함이 아니다. 매일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가 건네는 짧은 괜찮으세요? 라는 물음, 그리고 그 물음에 솔직히 대답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면 충분하다.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치유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손이 떨리고 마음이 굳어져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말과 작은 손길이 또 다른 하루를 살게 하는 기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호가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는 아마도 이 이야기의 결론일 것이다. 상호는 된장국 위로 부드럽게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아마 이런 작은 온기를 다시 느끼는 일일 것이다. 오늘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가 더 따뜻한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짝 흔들어 주었다면 작은 표시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이처럼 조용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천천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굳이 긴 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댓글에 숫자 1만 적어주셔도 저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이 전해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다음에도 이렇게 잔잔하지만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시길 바랍니다.